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국제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로 폐교가 됐습니다. 학교가 폐교된 지 정확히 10일 뒤에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어쩌다가 폐교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된 한국국제대의 자산을 관리하는 담당 변호사분께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자로 재직 중이었던 교직원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서 퇴사된다. 폐교의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소 섬뜩한 문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좀 급하게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물품들을 좀 챙기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9월 15일까지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캠퍼스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제가 촬영을 하고 지금 저와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결코 폐교 10일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의 인프라 시설들이 10일이 지난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편의점, 커피도 팔고 그런 곳이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폐교가 돼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인이 없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 벤치를 보셔도, 잠깐 실례를 하면은 여기 보셔도 곰팡이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러져 있고, 여기도 나무들이 거의 썩어서 완전 바스라집니다. 네. 이만큼 오래도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위의 길들을 보셔도 폐교가 된 지 10일 만에 이렇게까지 점점 정글 느낌,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이 부여되기는 어렵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걸 당연히 구성원들이 더 잘 느꼈겠죠. 참다 못한 학교 구성원들이 가족 같은 개념인 재단을 파산시켜달라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3년 5월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여러분들. 재단이 파산을 하면은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들은 폐교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 인프라들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특별 편입을 받아서 남은 교육을 마저 이수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을 인정해 줬고 파산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3년 7월이죠. 중앙도서관의 정면이죠. 학생분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을 계단이 도대체 언제부터 관리가 안 됐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뜯긴 자리에는 벌써 자연이 점점 잠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될 도보가 숲으로 이렇게 가득 메워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중앙도서관의 역할만 했었던 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있죠. 나름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 현판도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 하겠습니까? 지금 학교가 폐교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학교가 운영되고 있을 때도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창업보육센터를 알리는 현판 같은 경우에도 덩굴에 우거진 상태에서 훼손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차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무슨 주라기 공원도 아니고 이 전신주가 지금 다 이 덩굴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전신주 이렇게 덩굴에 쌓여 있으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학교의 운영 상황이 얼마나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직원이 밀린 임금이 여러분들 100억입니다. 100억. 전기세, 수도세 등의 각종 공과금이 있잖아요. 한 10억 정도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110억 원의 빚이 누적되어 있는 거죠. 한때는 전기세가 너무 밀려가지고 한전에서 너희들 돈 안 내면은 이 학기 중에도 단전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부랴부랴 급하게 한국국제대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한 1억여 원 되는 돈을 한전에 납부를 해서 전기 단전을 맞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요. 수도세는 1,500만
원이 밀렸는데 이것도 낼 여력이 안 됐나 봅니다. 수도 관리는 또 시에서 하나 봐요. 이 진주시에서 이 한국국제대가 1,500만 원을 아직까지 안 냈지만은 학교라는 특성이랑 학생분들의 그런 수업권을 위해서 단순하지 않겠다. 하마터면 학생분들이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는 그런 학교에서 생활할 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보시면은 중앙도서관 늘 왔다 갔다 하는 계단입니다. 2013년에 제가 한국국제대를 탐방을 왔었습니다. 이 계단길을 찍어 놓은 기록이 블로그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운영이 되고 나름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길들이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수풀이 좀 많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길이 기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에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풀로 가득 막혀 있어서 오래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학생분들 발길을 찾기 어려운 황량한, 그리고 정적만, 그리고 자연의 소리만이 들리고 있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정 인물과 학교의 재단이었던 일선학원과 관련된 문제 행위들을 폭로하는 이런 현수막이 색이 발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국제대 폐교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비리로 인한 재정 파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장이자 이사장이었던 강모 씨는 4차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번의 교수 채용 비리가 있었고 2번의 교비 횡령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건설비를 부풀려서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되기도 했었고요. 2007년이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학교가 좀 기울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 교비 횡령이 또 일어났는데 그 횡령액이 무려 190억 원입니다. 특정 건물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뒷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지금 빽빽하게 숲으로 우거져 있는 상황이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은 숲들을 다 쳐내는 이런 작업들을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관 옆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쓰레기가 산더미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폐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진 않았는데 폐교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 동안 쌓여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 수거해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텐트가 무너져 내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학교가 얼마나 열악했냐면 일부 학과의 전공 수업은 전공 수업이 개설될 여력이 안 돼서 교양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대체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간호학과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이 학교를 떠나셔서 단 2분만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 수업을 담당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비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학교는 조금씩 기울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대학평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대학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국국제대가 이 평가를 진행하게 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최하위 대학평가를 받게 됩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크게 작용한 것이 바로 이 강모 씨의 비리 행위 이력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력을 문제 삼아서 대학평가 때 한국국제대에 4배의 감점을 적용했고 낮은 대학평가 점수를 받는데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학생분들은 일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각종 지원 사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학 정원도 의무적으로 당시에 감축을 했어야 됐죠. 안 그래도 재정이 건실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학 평가를 안 좋게 받고 학생들이 적게 들어오게 되고 국가 지원도 끊기게 되면서 학교 재정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문 바로 뒤를 보시면은 통상적인 대학들은 대학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거나 조금이라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대는 아쉽게도 국도만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폐교 직전에는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식당과 각종 교내의 음식점들 그리고 카페 등이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편의점 CU, 교내에 위치한 CU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기 중에 사실상 학식 역할을 하고 있는 편의점 CU에서 라면이나 김밥 등의 음식을 먹으면서 학교 교육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먹을 권리 또한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입생 충원율이 대학 평가가 나오기 직전인 17년도에는 99%였는데 18년도에는 80%, 19년에는 무려 42%의 충원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학기였던 23년 1학기에 입학생은 26명에 불과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체육관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멀쩡하고 깨끗하고 나름 세련됨이도 갖춰져 있는 이런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캠퍼스의 일부 모습이지만은 학교가 얼마나 캠퍼스가 크고 건물들도 꽤 크게 돼 있고 인프라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부 단면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들이 큼지막하죠. 적어도 건물적인 면에서는 꽤 신경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제대는 원래 전문대학이었습니다. 2003년에 4년제로 변경이 됐는데 4년제로 되기 위해서 재단 측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건물 구조나 이 디자인 이런 것들이 그 즈음에 지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대학 본관 밑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국국제대 벽화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고 학생분들이 벽화들을 예쁘게 꾸며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학교잖아요, 대학교잖아요. 학생들의 활기가 있었던 대학이라는 겁니다. 학교가 꽤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7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45년간 진주에 거점을 둔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비리행위, 방만한 경영, 그리고 이로 인한 낙제점 수준의 대학 평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45년 역사를 뒤로 한 채 한국국제대는 20번째 폐교대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비리로 인해 학교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폐교된 대학들, 그리고 제가 다뤄왔던 폐교대학들 절대 다수가 학교의 비리로 인해서 폐교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폐교된 대학의 개인 혹은 특정 조직의 비리 행위는 교직원들을 실직의 공간으로 나앉게 했으며 학생들에겐 양질의 교육권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더해서 내가 몸담았던 대학이 불미스러운 일로 폐교된 대학이라는 이런 아픔까지 부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청춘을 함께한 여러분들의 출신 대학이 비리로 폐교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실까요? 이제는 더 이상은 학교의 비리 행위로 인해서 대학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은 절대로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